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여성이 승강장 안전문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선로 한복판에 떨어진 전동 휠체어가 전동차를 가로막고 멈춰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안전문은 좁은 틈 사이에 낀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영산대역에서 70대 여성이 탄 전동 휠체어가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안전문을 뚫고 추락한 겁니다. 여성은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구조 직후 곧바로 전동차가 들어와 선로에 있던 휠체어와 충돌했지만 비상제동을 해 충돌이 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작동 미숙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카페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검찰은 남성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가해 남성 측은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됐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한편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이 자신에 대한 폭로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 한 익명의 여성이 양준혁의 사진과 함께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후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준혁은 이 여성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며 폭로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양준혁 측 변호인은 글을 올린 여성에 대해 내일 명예훼손 혐의와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확인돼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특정된 60대 남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 중 남성이 숨긴 신발에서 불에 눌린 자국 등 방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또한 국과수 화재 감식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해 범행이 입증된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이죠. 3명의 노인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피의자 이 범행이 입증됐다면서 검찰이 구속 기소했군요. 예, 국과수가 화재 감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그 범인이 이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골목을 지나치는데 20초면 될 거를 6분 정도 머물고 있다가 나온 게 네. CCTV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화재 현장에서 불을 지르다가 머무르면서 이 그 불꽃이 튀면요. 옷에 구멍이 난다거나 착화은이라고 그래가지고 끓음 같은 게 맺힙니다. 예. 그런 거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 신발에서 불에 눌린 자국이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전거에서는 열 변형이라고 그랬고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에 어떤 플라스틱 재재가 있는 곳에 뜨거운 김이 쪼이면 약간 누그러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녹는 현상 비슷한 거. 그것도 발견이 됐고 역시 그름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화재 현장에서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사후의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옷하고 입었던 옷하고 자전거를 감춰놨었어요. 이런 부분 등등으로 봐서 명백히 범인으로 특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범행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보고서 이제 구속 기소됐다는 거고.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앞서 저희가 그 상황실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 카페에서 이제 묻지마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됐지만 검찰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가해 남성은 수사 과정 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 본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법원에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정신감정을 의뢰를 해보니까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진정한 묻지마 범죄입니다. 뭐 특정한 무슨 사람에 대한 무슨 감정도 아니고 불특정인에 대해서 살해 의도로 또 거기다가 미리 흉기도 준비를 하고
또 그 이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동료 대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계속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감 태도가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일단 뭐 심신미약 상태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이건 중형에 처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한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난동을 부렸던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네. 했다고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성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느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건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이 심신미약 부분이 선고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그렇겠네요. 그 법원의 선고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심신미약 같습니다. 상태이고 또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가죠.